자, 오늘 과학기술 789강 할 건데, 일단 뭐 내신 끝난 주이기도 하고, 또는 아직 시험이 안 끝난 학교도 있는데, 일단 쌤이 고3은 요번 주랑 다음 주 수업 다 하겠습니다. 다 하고, 뭐 고3인데 뭐 시험 끝났다고 놀고 뭐 고1리가 아닌데, 그지? 자, 그러면은 교재 194페이지에, 지금 뭐 오늘 컴퓨터, 뭐 AI 관련된 건데, 그래서 여기 7강하고 8강이 뭐 되게 좀 흡사한 주제예요, 사실은. AI 또는 컴퓨터가 이런 정보 처리 어떻게 하는가, 이제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7강하고 8강은 뭐 약간 묶여서 연계돼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7, 8강에서 지금 다루는 게 어쨌든 간에 뭐 좀 CPU, GPU 해서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는 이런 방법들이거든. 요즘에 뭐 챗 GPT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들 많잖아. 그러니까 걔네랑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막 채팅 같은 거 대화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가 우리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지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대한 그런 원리거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런 이제 핫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실성에 따라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서. 그지? 어쨌든, 자, 한번 쌤이랑 읽어볼 거고, 자, 아까 뭐 내가 영상 촬영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은, 5월 7일에 모의고사를 친단 말이야. 그래서 5월 7일 모의고사 좀 대비해서, 문제 너희들 푸는 게 아니고 쌤이랑 이제 문학이랑 비문학 다시 한 번 더 모의고사식으로 읽는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할 거야. 자, 그럼 1문단부터 컴퓨터는 사람의 언어를 직접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직접 이해가 안 되니까 뭐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어떤 방법도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따라서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직접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 해줘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표현을 해줘야 된대. 컴퓨터식으로. 그지? 그래서 밑에 보면은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원핫 인코딩이라는 게 있대. 자, 이게 뭐 용어가 거창해서 그렇죠. 오른쪽 의미 한번 보면은 표현하고 싶은 단어의 색인 값에 색인 인덱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을 부여해.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나머지에다가는 0을 부여하는 방법이다라고 밑에 이제 예시를 줄 건데, 일단 원핫 인코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단어 집합을 만들어야 된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날씨 정말 좋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대. 그러면 자, 이루어진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단어 집합은 오늘, 날씨, 정말 좋다라는 요 4개 단어가 된다고. 그지? 그 다음에 자,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단어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크기를 또 4라고, 아까 뭐 단어 개수만큼 집합의 크기로 설정하나 보다, 이 정도는 우리가 판단이 돼. 다음, 단어 집합의 크기에 따라 각각의 단어에다가 1, 0, 0, 0, 0, 그 다음에 0, 1, 0, 0, 0, 0, 1, 0 이런 식으로 그지 뭐 한다고. 이 4차원 우리가 뭐 2차원, 3차원, 뭐 평면, 입체 그 차원이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요즘 4차원의 고유한 숫자는 거 봐서는 지금 여기 뭐 그래 요 기호 안에 그치 4개 숫자 들어간다 그래서 4차원인 것 같아. 그치? 왜냐면 밑에 이 문단에서 인베딩 할 때 요거 지금 이제 2개수로 막 나타낼 때는 2차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 그래서 요걸 근거로 했을 때는 2차원은 평면, 입체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치? 어쨌든 간에 요거 밑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보니까 원핫 인코딩 간단하게 보니까 요 친구는 지금 자 표현할 단어, 그치? 표현할 단어 그 색인 값에 1표시,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에게는 자 색인 값 0을 줬다고. 그래서 자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실제로 지금 잘 날씨 되게 밖에 좋잖아, 그치? 정말 좋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오늘이라는 요 친구에게 그지 내가 지금 색인 값을 주고 그 좀 체킹하고 싶다 그러면 1, 0, 0, 0 하고 그지. 근데 나는 이번에 날씨에 좀 체킹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지. 받으라는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뭐 요거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라고. 자, 이게 지금 자
단어고, 그지? 자, 집합이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각각이 지금 색인들이겠지, 그지? 아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나는 오늘을 좀 하고 싶어. 그러면은 오늘 색인에다가, 그지? 자, 아니, 1, 2, 3, 4번 있다라고 하죠. 그럼 나는 오늘에다 1번 색인이면, 그지? 1, 0, 0, 0, 0. 날씨에 2번 색인에다 내가 좀 주고 싶다? 0, 1, 0, 0,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가겠다는 거야. 요게 지금 이 숫자, 그리고 지금 요 숫자가 뭐 하는 값이다? 우리 그 개념에 보시면은 인코딩 한 거예요. 맞죠? 요게 지금 인코딩 값이야. 자, 어쨌든 간에. 자, 요렇게 지금, 자, 표현을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고?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뭐? 그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치?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원핫 인코딩은 직관적이고 단순해. 자, 그렇지만 단어들이 개별적이고 좀 독립적, 뚝뚝뚝 끊겨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단어들 사이의 유사성이나 관계성 표현이 어렵다는 지금 뭐가 나왔어? 문제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이런 P가 나오면 1문단 P 던지면 당연히 이거거든. 보완책, 그지? 좀 해결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뚝뚝뚝 뭐야? 오늘이란 단어만 나타낸단 말이에요. 인코딩 값이. 그러니까 오늘 뒤에 뭐 붙을 또는 오늘 뒤에 뭐 다른, 야, 오늘은 뭐 어제보단 날씨가 좋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뒤에 있는 단어의 어떤 유사성 또는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너무 개별적이니까, 그지? 그래서 요 놈이 지금, 자, 유사성, 그 다음에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치? 자, 문제점을 좀 가지더라.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이 문단 핵심인데, 그치? 자, 밑에 이러한 단점 P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임베딩이라는 지금 이제 워딩 나오고 있는데, 임베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여기 일종의 지금 S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보니까 일단 자, 임베딩이 뭔데? 부터 한번 가보자고. 자, 임베딩은 단어를 x, y, 그래서 x, y의 2차, 이제 이 좌표와 같이 원핫 인코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 그렇죠? 2차원으로 그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아까 원핫 인코딩 같은 경우에 해당 문장이 집합이 뭐냐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4차원이었던 게 지금 2차원으로 지금 나타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1과 0뿐만 아니라 모든 실수를 사용한다. 그 예문 나올 거거든. 밑에 한번 봐라. 실제 임베딩은 사실은 실제로는 수십, 수백 차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수십, 수백 가지 수를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그지 조합해서 뭐 2차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임베딩의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자, word to back이라고 그지? 요 지금 마지막에 나온 게 이거 벡터인 것 같아, 그지? 순서 있는 값 뭐 이런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너희 보고 뭐 벡터 값 구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지금 자 요게 중요해. 그 다음 word to back은 원핫 인코딩으로 부여받은 숫자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바로 지금 야 원핫 인코딩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임베딩 하자 라고가 안 되고 원핫 인코딩 안 되니까 요것에 기반을 둔 자 임베딩이라는 기술로 저거 좀 보완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1000 또는 0100과 같이 원핫 인코딩으로 고유한 숫자들이 부여된 단어 집합이 있다면 자 봐봐 인코딩된 듯이 이 고유의 이제 수를 차원을 부여받은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적절히 계산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 선생님 말씀 내가 이게 뭐 기술자가 아니 과학자가 아니라서 나도 뭐 검색해보고 봤는데 이게 좀 복잡하긴 하던데 이 적절히 계산이라는 말 되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치? 이 지문에서 끝까지 이 계산하는 방법을 안 알려줘요. 이게 왜 벡터라고? 이게 뭐 더하고 더해서 또 나눠서 막 평균을 구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순서 정하는 그런 수행, 그걸 좀 계산하는 것 같은데 요게 만약에 연계된다면 구체화돼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 근데 저 벡터 계산하라는 값이 아니고 간단하게 사치 계산 정도로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 그래서 일단은 요 적절히 계산이 지금 여기 이 지문에서는 계속해서 추상적인 정보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계산을 해서 그치? 구하는 거구나. 자 봐봐. 그래서 아까 0100, 1000 이건 자 활용해서 뭘 만들어냈다고?
이런 2차원의 그지 고유한 숫자를 다시 또 부여를 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봐라. 인베딩이라는 게 다시 해서 원핫 인코딩의 자료를 활용을 한다고. 즉 다시 이렇게 원핫 인코딩된 4차원의 수를 보니까 어떻게 만들더라? 저기서 그냥 임으로 했을까? 0.1, 0.2 이런 것처럼 그지 2차원 수로 나타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과정, 이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학습, 그러니까 계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학습하는 거죠. 그치? 다음 이어질 단어 또는 이 중간에 들어갈 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치? 얘가 찾아보니까 수조 번 돌린단다. 수조 번. 그걸 계속 이제 우리 뭐 예전에 뭐 평가 문제 많이 나도 뭐 가중치라든지 인공지능 학습이래 뭐 우리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것들처럼 계속 돌리는 거야. 그래서 가장 이제 높은 값이나 또는 가까운 값 뭐 이런 것들 구하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그치? 자, 뭐 5,2 따위처럼 2차원 수로 이렇게 나타내더라는 거야.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원핫 인코딩이 가졌던 유사성, 관계성 이 지금 이제 자 드러나지 않았던 게 문제점이라면 결국 이렇게 2차원의 고유한 숫자를 부여하는 것, 이 학습이라는 것이 뭐 하는 과정이겠어? 이거 만약에 서술형으로 물어보면 이거는 뭐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야? 단어 사이에 유사성, 관계성을 그치 찾기 위함이다. 얻기 위함 이렇게 가야지. 그치? 왜 하는데 이렇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 목표는 그치 P에서 지금 떨어졌으니까 S하고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S하고. 맞지? 요 S는 바로 원활 인코딩이 가졌던 유사성, 관계성이지. 그치? 파악하기 어렵다는 요 P를 보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왜 적절히 계산하냐? 왜 학습하냐? 라고 물어보면 유사성, 관계성 파악하려고요. 그렇게 가야 돼. 알겠지? 자, 3문단인데 그래서 워드 투백에서 이거 이제 우리 인베딩하고 얘기했을 때 대표적으로 워드 투백이라고 했어. 자, 단어를 학습하는 방법 중 하나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또 보니까 두 가지를 좀 알려줄 건가 봐. 전후 문맥을 고려를 해. 자, 첫 번째 볼게. 예를 들어서 앞뒤 단어를 제시를 해주면은 그 사이에 들어갈 적절한 하나의 단어를 출력하도록 학습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시면 봐봐. 예시가 자, 오늘과 정말이 주어졌다는 거야. 오늘과 정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 이 지금 사이에 원래 들어갈 지금 뭐야? 날씨라는 단어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요 놈을 뭐 할 수 있게끔 얘가 지금 뽑아낼 수 있게끔 학습한다. 갑자기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좋다는 걸 계속 따라고 했을게. 국어 정말 좋다. 이거 좀 맥락상 안 맞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어갈 요 단어를 계속 얘가 뭐 한다고? 계속 학습해서, 그지? 즉, 원활 인코딩 바탕으로 인코딩된 자료를 워드 투백, 그지? 인베딩해서 2차원 또는 몇 차원의 수로 다시 재편해가지고 계속 유사 관계성을 따진다는 거야. 여기서 만약 유사 관계성 뭐야? 얘네하고 관계성이겠지. 그지?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갈 거. 날씨도 좋고, 유사성이라면 뭐 기온도 좋고. 그지? 또는 뭐 하늘도 좋고 뭐 이런 식의 그지 유사한 것들 또는 관련이 있는 것들 찾아 나간다 이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인베딩이 그지 유사성 관계성 지금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오늘에 해당하는 1000 그다음 요 그치? 아까 내가 우리 원활 인코딩 활용한다 했어. 그다음에 정말에 해당하는 0010을 그치? 자, 그러면은 자 활용을 해서 봐봐 적절히 계산 다시 한번 계속 요렇게만 얘기해. 계산하는 방법까지 지금 안 나온단 말입니다. 요게 지금 킥인데, 이게 내신 범위면은 그냥 적절히 계산만 하면 돼요. 학교생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들이 굳이 찾아서까지 낼 것 같진 않거든. 근데 평가원 기출, 연계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2차원의 H12를 만들어냈대. 자, 그러면은 H12는 날씨라는 요 단어, 그치? 요 자리에 들어갈 요 단어를 예측하기 주변 단어를 참고해서 만든 중간 계산 결과니까 중간에 다시 요게 아직은 뭐가 아니야? 최종은 아니야. 그지? 그럼 요 H1, H2, 그지? H1, H2를 또 바탕으로 또 최종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겠지. 그지? 과학기술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과정,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H1, H2의 각성분을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 봐봐. 또 그냥 뭐라고? 또 그냥 계산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너무 초상적이야. 근데 차라리 이런 지문이 낫다. 진짜 계산하라는 지문 나와버리면은 뚝배기 터진다.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위 계산, 그지? 밑에 계산은, 선생님이 이거 이꼴 표시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진짜 엄연히 따지면 이거 다른 값이에요. 그지? 왜? 앞에 계산은, 요거는 이제, 중간값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 계산은 이제 최종값으로 나아가는 계산. 엄연히 따지면 다르지만, 어쨌든 추상적인 어떤 계산, 방식이다. 그래서 어쨌든, 날씨에 해당하는 0100이 출력되도록 계속해서 뭐 한다고? 학습한다고. 알겠지? 응.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이 좀 숫자도 많고 거창하지만, 사실상 결국엔 그래. 유사성, 그지? 관계성들을 위해서,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지금 블랭크라면, 여기 들어갈 그치? 단어, 앞뒤 맥락 고려해서 그치? 이렇게 판단한다. 결국에는 자, 출력되도록 조정한다, 학습한다. 이런 과정을 단어집합의 모든 단어들에 수행하면 각각의 단어들을 2차원의 숫자로 다 표현이 가능할 것이고, 그치? 그렇게 되면은, 유사성, 관계성, 요런, 자, 좀 밑에 마지막 페이지 나올 건데, 2차원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은 저기 뭐야? XY 좌표상, 그치? 이렇게 콤마,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점을 가지고 또 이제 얘네들 사이의 거리, 원점 사이, 원점과의 어떤 각도, 이런 걸 통해가지고 유사성, 관계성을 알 수가 있고, 요건 뒤에서 정리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단어를 학습하는 또 다른 과정은, 아까 앞문단이 그치? 자, 앞, 뒤를 줬다면은, 이번에는 독특하게도, 자, 하나의 단어가 주어지면, 앞이나 뒤에 이어질 단어를 맞추는 거야. 그럼 요건 반대인 거야. 자, 이번에는, 자, 요 중간에 그치? 날씨를 주고, 앞에 그치? 오늘이든, 너무야, 정말이야, 뭐야? 될까요? 정말 요 단어가 그지 나오게끔 이번에는 뭐야 가운데에서 그지 이렇게 지금 또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의 단어가 주어져서 선생님 노란색 표현했던 날씨 그러면 이제 앞이나 뒤에 이어질 그지 단어를 맞추는 또 학습. 그러니까 사실 뭐 반대 관계니까. 그래서 밑에 즉 어떤 단어가 제시가 되면 이웃한 단어를 출력하도록 그렇지 또 학습하는데 이것도 결국 그래 앞에 온 날씨니까 그지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그지 또는 30년 전 이것보다는 오늘 이런 게 조금 더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 관계성. 물론 작년이나 30년 전 날씨를 언급할 때도 있겠지만, 그치? 근데 지금 만약에 하늘을 보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일어났는데, 그지? 되게 밖이 환하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면서 제 채팅을 했다면은, 당연히 우리 AI는, GPT는 뭐라고? 그래, 오늘 날씨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앞이나 뒤에 이어질 단어의 범위는, 자, 임의로 정할 수가 있대. 자, 그래서 이 범위는 임으로 정할 수가 있다. 즉, 앞뒤니까 오늘 정말 요런 자리겠지, 그치? 자, 만약 날씨에 이웃한 단어의 범위를 1로 정한다면, 오늘과 정말이 되고, 그 다음에 2로 정한다면은 오늘 정말 좋다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범위니까 여기 아마도 한 칸을 얘기하는 것 같아. 한 칸. 그래서 앞에 지금 자 얘는 지금 두 칸이 없으니까 얘는 뒤에 두 칸이 되니까 만약에 범위를 2로 정하면은 뭐까지도 좋다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칸수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범위는 자 집합의 그치? 크기 또는 칸. 다음에 예를 들어 날씨에 이웃한 단어 범위를 1로 정하고 날씨에 해당하는 0100이 제시되면 0100의 각 성분을 또 봐봐. 적절히 계산. 됐지? 그럼 이 적절히 계산 역시 또, 자,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아직 안 끝난 거거든? 중간 계산 값이겠지? 그래서 H1, H2 만들고, 요 H1, 2, 또 바탕으로 또 다른 방식 계산. 이것도 뭐겠어? 최종값 만들어내는 거지. 또 다른, 또 계산인데,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과 정말이 나올, 자, 이거 봐. 확률 별표. 이 확률을, 이 확률을, 다른 말 세 글자 두 개로 만들어봐. 확률이랑 같은 말 세 글자. 가능성. 가능성이 우리 지문에서. 관계적. 다시. 관계성. 예, 관계성과 유사성. 그치? 요거 높아지도록 학습한다. 결국 관계성, 유사성 얘기하는 거거든. 맞지? 계속 돌린다 이거예요. 돌려서 어쨌든 가장 그치 관계가 높고 그치 유사한 어떤 단어 그치 맥락상 찾아내는 것이 얘네들의 목표 학습. 이해되나? 그래서 결국 기승전 뭐야 이 질문은 유사성 관계성을 그치 고려한 AI의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어떤 학습 과정 그치
다만 중간에 요 계산이라는 게 그치? 언급은 됩니다만 이게 좀 추상적이어서 그치?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차라리 이런 게 낫다고 진짜 계산하는 거. 어쨌든 자 이렇게 표현된 단어도 아까 내가 자 이렇게 지금 2차원제로 표현이 되니까 자 다시 2차원 좌표 요 2차원은 지금 뭐 얘기하는 말 그대로 평면 말하는 거 맞아 그치?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유사한 문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좌표 평면 위에서 자 뭐하다고 보니까 자 우리가 XY축 그려놓고 그치? 자 예를 들어서 A 단어와 B 단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자 그런데 여기 C 단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결국 만약에 가깝다면 그치 뭐하다고 위에 지금 아까 앞 페이지에 좀 잘렸는데 뭐라 되어 있었나 유사한 문장에서 자주 등장이니까 그렇지 결국 유사성 관계성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 그래서 A와 C가 있으면 그리고 A와 B가 있으면 누가 더 가깝니? A, C가 더 가깝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A, C가 좀 더 가까운 단어네. 해서 뭘 고를까 만약에 골라야 된다면은 당연히 C를 골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치? 즉, 각각의 단어에 해당하는 점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시 한 번 더, 자, 유사한 의미나 관계가 깊은 것으로 이해한다. 어쨌든 간에, 좌표상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치? 유사도 또는 관계도는 높구나. 반비례 관계네. 이건 뭐 간단한 거, 증감 정보니까. 그 다음에 점들 간의 거리 역시 숫자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뭐 유클리드 거리라고 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그지 두 점 사이를 있는 직선의 길이를 구하는 값이다. 이걸 우리 거리 그냥 뭐 육안으로 봐도 되지만 되게 잘 확인이 잘 안 될 때는 뭐 한다고 얘가 그래 요거 거리 그치? 그래가지고 또 뭐 a 제곱은 그냥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이지를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한대요. 그치? 자 그런데 요거 말고도 무슨 방법이 또 있냐면은. 코사인 유사도가 있는데 두 점을 또 뭐 그래 만약에 A와 B가 있다면은 원점과 이렇게 그지 연결했을 때 이루는 각도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루는 각도 이렇게 계산해서 나타내는 건가 봅니다. 근데 어쨌든 두 선분의 이루는 각이 0이면 플러스 1 90도로 직각 이루면은 0 180도 반대면 마이너스 1인데 요거 내가 왜 들어간지 잘 모르겠어. 뭐 코사인 우리 뭐 구하는 거 있잖아. 뭐 삼각함수가 뭔가 거기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어쨌든 가까운 놈일수록 그치 유사관계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그래서 왜 이게 2차원으로 표현됐는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다 그치 아까 실제로는 수백수 천 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거든. 근데 왜 하필 2차원이냐? 유사성 관계성 보기에는 2차원이 가장 뭐하니까 효과적이고 그치 직관적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원 구하는 이유는 2차원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거리, 그치? 계산에 유용하다라고 판단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기술 7강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했고,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8강 할 건데, 아까 쌤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7강하고 8강은 거의 세트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자, 이것도 한번 볼 건데. CPU, GPU. 사실 뭐 컴퓨터의 어떤 정보 처리 방식은 우리가 이제 뭐 수능이 지금 시작된 이래로 정말 단골 기출이야. 그런데 요즘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전 알고 있는 전통적인 컴퓨터의 어떤 데이팅 이제 처리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지. 조금은 달라졌어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CPU가 아니고 GPU라는 친구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할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문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일반적 컴퓨터 환경에서는 운영 체제를 제어하거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처리하고 문서를 작성하거나 웹을 탐색하는 등 다양한 범용은 두루 쓰이다, 널리 쓰이다 이런 뜻이다. 범위 우리가 저기 뭐야 그 광범위하다 할 때 범위 그지 와이드 이런 개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용을 쓰다. 그래서 어쨌든 다양하게 널리 쓰이는 작업이 주요 연산 대상이었다고. 운영 체제 제어 또는 인터페이스 처리 등등. 자, 이러한 작업은 명령어의 종류가 좀 많고요. 그 순서가 수시로 바뀌고요. 연산 간의 종속성이 크다. 자, 종속성 크다. 이거 한번 별표를 쳐볼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 내가 지금 C 작업을 해야 돼. C 작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자, 바로 A에서 C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뭐가? 그래, 야, 너 C 하려면은 뭐 해야 돼? 너 일단 B부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치? 다이렉트로 못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좀 종속성, 연산 사이에 이렇게 종속성,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또 다음 단계, 다음 연산 처리를 못 간다라는 겁니다. 앞서 처리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컴퓨터의 연산은 주로 여러 개의 코어로 구성된 중앙 처리 장치, 즉 CPU에서 수행이 되더라. 오케이, 좋아. 그래서 이런 지금 자 종속성이 큰 다양한 범용 작업은 누가 한다고? CPU가 한다고. 자, 그래서 CPU 지금 보니까 다 여러 개의 코어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코어는 뭔데 보니까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을. 사실 여러분 컴퓨터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컴퓨터 뭐 조립식으로 막 사고 그러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코어가 뭐 몇이냐, 그지? 뭐 듀얼 코어냐, 무슨 코어냐에 따라 가지고 컴퓨터 성능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 나 컴퓨터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들 쌤 친구들로 보면은 되게 이런 거에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 몇몇 있어. 걔네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컴퓨터의 코어는 그치 이 말 그대로 이제 뭐 일을 수행하는 이제 노예의 뭐 수다 이런 얘기해. 그래서 노예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뭐 빨리 하고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비유를 하던데 여기서도 그런 어떤 비유를 좀 들긴 들더라고. 어쨌든 간에 여기 코어는 근데 CPU 코어는 약간 고급 노예야. 고급 노예. 그래서 약간 배운 노예라고 우리가 좀 표현할까? 배운 노예라고 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용 널리 쓰이고 이제 종속성이 큰 작업들도 척척척 해낸다고. 내가 왜 고급 노예라고 했냐면 우리 밑에 나올 GPU에도 코어가 있어. 근데 GPU에 쓰이는 코어는 이런 고급 노예가 아니에요. 약간 이제 하급 노예야. 그래 진짜 시키는 것만 해. 얘가 뭐 스스로 뭔가를 그거는 못해. 그냥 단순적인 반복적인 일들만 하게 되는 이 코어는 좀 비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거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명령어를 해석하고 뭐 한다고 각종 연산을 실행한다. 자, 그러면 CPU는 여러 개 잡아봐. 그냥 고성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급 노예야. 고급 노예로 구성이 되어서 복잡한 제어 흐름을 정밀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 자, 문제는 그런데 이것도 1문단에 지금 CPU 빌드업 딱 쳐놓고 그지 마지막 문장에 딱 뭐야? 그러나 던진단 말이야. 자, CPU는 인공지능 학습, 고해상도 영상 처리, 과학기술 관련 계산 등 대규모 이 데이터를 대상으로 동일한 연산을 반복 수행해야 하는 이 작업 등에 대해서는 지금 뭐하다고? 얘가 지금 지금 약간 무리가 되더라. 그래서 밑에 봐. 그래서 CPU는 코어 수에 일단 뭐가 있다. 이게 지금 위에 대규모 데이터 대상으로 동일 연산을 반복 수행해야 되는데 아까 뭐 여러 개라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무한대로 그지 뭐 수백 수천 개까지 될 수는 없거든. 아까 내가 뭐 듀얼 코어라든지 그지 뭐 쿼드라 코어 뭐 요 정도밖에 안 돼. 해봤자 고급도에는 부려봤자 대여섯 마리밖에 못 부린다고. 자, 그 다음에 개별 코어가 복잡한 제어 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연산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위에 최근에 지금 흐름은 어떻다고? 최근의 흐름은 많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동일한 계산을 계속 해줘야 된다, 빠르게. 근데 지금 고급 노예들은 그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대 수학과 교수 앉혀놓고 니 지금 뭐 한 자릿수 덧셈 한 1000문제 준다고 해봐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 자릿수 그런 지금 이제 개허접한 문제 1000문제 푸는데 사실 우리랑 크게 뭐 속도 차이가 안 날걸요? 효율이 없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요하는 이 연산 이 능력에 비해서는 얘가 너무 퀄리티가 높고, 그치? 워낙 이제 다양한 연산하는 처리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안 맞아 흐름에. 자, 그래서 다시 동일 연산 대량 반복 수행해야 되는 현대 병렬 연산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상훈아 혹시 병렬의 반대 뭔지 아나? 직렬이. 그렇습니다. 저 여기서 내가 딱 병렬 딱 보자면 병렬이 안 맞잖아. 그치 CPU가? 그럼 CPU의 방식은 뭐다? 직렬. 사실 이 직렬이라는 워딩은 어디서 나왔어? 종속성이 크다의 셈이 나왔었어. 자, 요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비문학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이제 비문학 만났을 때 너희가 해줘야 되는 사고지. 그지? 그러니까 병렬에 안 맞,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항상 제 비문학인을 할 때 이항 대립이라고 하잖아. 3항 대립 없어. 웬만하면 이항 대립이야. 변수가 있다면 뭐 다만 하지만 이런 예외를 주기 마련이니까. 일단 내 머릿속에는 얘 지금 병렬이 안 맞으니까 이 직렬이 딱 맞는 친구. 근데 직렬이라고 했던 것은 결국 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지? 순차적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렬의 반대가 결국 이제 과정 순차거든. 그렇지?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현대 이런 지금 이제 자 이런 AI, 대 AI 시대에는 CPU의 어떤 기능 역할이 좀 안 어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게 뭐라고?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그래서 AI 얘기할 때마다 이제 GPU 만드는 회사들 그지 관련해가지고 막 뜨잖아. 맞아? 자, 그래서 요것도 지금 아까 7강하고 약간 지금 구조 패턴 비슷하네. 그치? 자, 어쨌든, 자, CPU. 자, CPU 보니까 지금, 자, 뭐, 다양한 범용성이 있는, 그치? 그 다음에, 자, 하지만, 종속, 직렬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어떻다고, 지금 이 현대의 데이터에 병렬 처리하고는 안 맞더라 이거야. 그치? 요거 일종의 좀 P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누가 등장한다고? GPU가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코어로 이루어졌는데 이 코어가 아까 이제 고성능, 그치? 고급 노예야. 소수의 고성능 노예였다면 쌤이 이제 자 이 문단 읽을 건데 이 문단 GPU도 또 노예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다만 이 노예들은 서울대 나온 그런 노예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쌤같이 그치 응? 이런 기술 잘 모르는 문과 출신의 노예라고 할까? 자 요런 친구들이 등장해 봐라. 저 GPU는 컴퓨터 내에서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원래 그래픽 처리인데 수많은 픽셀, 여러분 우리 예전에 뭐 수능 평가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컴퓨터 화면 같은 거 볼 때 그렇지 이렇게 점들 픽셀 딱 찍혀가지고 이렇게 해상도라든지 이렇게 결정된다고 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걸 GPU 원래 담당하는 거라고. 자, 수많은 픽셀에 결국 봐봐 동일한 연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래픽 연산의 특성상 다수의 코어가 결국 또 병렬로 작동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야. 딱 요거 딱 보는 순간 동일 연산 반복 또 다수의 코어 병렬 하니까 딱 지금 AI가 그지 원하는 현대의 병렬식 이 정보 처리 구조에 딱 적합하더라는 거. 자, 그래서 GPU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이르는 봐봐 단순 연산 전용 코어라고 되어 있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순 연산 전용 코어니까 아까 위에 고성능이란 말하고 지금 이항들이 딱 이제 번쩍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앞에 수백에서 수천 개니까 그치? 쌤이 아까 뭐 기껏해야 대여섯 개의 그치? 고급 노예를 부릴 수 있다고 했던 CPU와 달리 얘는 수백에서 수천 마리를 거느릴 수가 있다고. 자, 그러니 자 하나의 칩에 지금 직접 모인 상태로 많은 일꾼이 한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장과 같다. 자,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 그래서 이는 동일 명령어를 다수 데이터에 반복 적용하는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같은 명령어를 어차피 그래 동일 연산일 거니까 다수 많은 데이터에 그지 왜 코어가 처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반복적으로 적용하는데 척척척 읽어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지 서울대 나온 서울대 수학과 교수 한 명이 그지 자 우리 한 자릿수도 쌤 1000문제 푸는 거랑 자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000명 앉아놓고 1000문제 풀게 한다. 그 1000문제를 배운 거야 1인당 한 문제 아니야. 누가 더 빨리 풀겠어? 초딩들이 더 빨리 풀지. 안 그렇겠어? 자, GPU의 코어는 제어 기능을 최소화하고, 아까 제어 기능 이런 거 CPU한테 맡기고, 동일 연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CPU는 되게 고급 연산들. 그치? 여기서는 동일한 연산, 간단한 연산들 빠르게 그치? 수행할 수 있게끔 설계돼.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GPU는 원래 목적인 그래픽 처리합니다. 그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는데 특히 인공지능 학습에서 행렬 곱셈. 여러분 아마 밑에 학년들은 우리 동생들은 이제 우리 뭐 대수 해가지고 행렬 배우고 했을 건데 여러분은 딱 눈 좋게 안 배웠네. 그죠? 행렬 곱셈, 역전파 계산 등 동일한 연산의 반복이 이루어지며 영상 처리나 고해상도 그래픽 구현에서는 수많은 픽셀 단위의 연산이 병렬. 어쨌든 간에 이런 지금 구체적인 계산의 어떤 상황에서 그렇지 동일 연산 반복 병렬적인 연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지금 다양한 분야의 사례들입니다.
자, 그다음 또한 기상예측, 유전자 배열 분석, 유체역학 시뮬레이션 등에서도 대규모 수치 연산을 역시 또 빠르게, 그치?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병렬 구조 기반한 연산장치, 즉 GPU의 성능이, GPU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 그럼 다시 이 문단 정리할게. 그래서 자, GPU 보니까 얘는 다양하진 않아. 되게 어때? 단순해. 그치? 응, 동일 연산. 그 다음에 자, 반복적. 자, 그 다음에 병렬. 요게 핵심이었지, 그치? 자, 그리고 GPU에도 자, 수백에서, 그치? 수천에 이르는 코어가 존재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때 코어는 말 그대로, 그치? 아주 많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위에 고성능 적었으니까 여기서는 뭐 단순 또는 저성능 정도로 할까? 단순 반복이라고 하지. 딱 최적화된, 그치? 그런 코어들로 이루어져 있더라. 외로.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병렬 처리에 있어서, 그치? 현대의 어떤 병렬 처리가 필요한 이 분야, 영역에 최적화되어 있다. 알지? 이것도 결국 PS구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GPU가 그런 단순한 계산을 어떻게 하는데. 이제 요런 지금도 뭐가 과정이, 그치? 궁금하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보면은 과학기술 지문의 쌤이 과학기술 할 때마다 얘기하는 그런 how를 띄워놓고 가면 좋다. 그지? 그래, 오케이, 좋아. 이렇게 처리하는 게 뭐 필요하다는 거, 뭐, 최적화됐다는 걸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냐고, 여기 궁금하거든. 자, 서 밑에, 3분단 보시면, 자, GPU 내부에는 수많은 연산 코어가 직접 아까 이제 한 칩에 모여있다고 했다. 그지? 자, 그러면은 이들은 일정한 단위로 묶여서 연산 유닛을 형성을 하고 있대. 자, 그럼 이건 GPU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치? 자, 이제 GPU, 그래픽 장치 안에 이제 성실한 많은 일꾼들이 있어. 그치? 그래서 병렬 처리를 하면서, 자,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자고. 그럼 이제 보니까 연산 코어들이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이 또 이제 연산 유닛들로 또 묶여 있다고 하네. 그치? 그 다음, 이렇게, 자, 연산 유닛은 또 여러 개의 스레드를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적 실행 공간이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래서 유닛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자, 여러 개의 지금 스레드라고 되어 있어. 스레드. 그치? 그래, 스라고 표현할게. 자, 요렇게 지금 이제, 자,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실행 지금 단위다, 공간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연산 코어, 이것이 일정 유닛을 형성하고, 그 안에 여러 개 스레드가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적 실행 공간. 즉, 저 스레드 하나하나가 결국 뭐겠어? 그게 아까 학급 노예들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공장 내에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 여기 유닛이 일종의 지금, 자, 우리 공장에서 망치 만드는 파트야. 망치 만드는 파트. 자, 그 안에서도 이제 얘를 앞에 쇠뭉탱이하고, 그지? 나무를 끼우는 파트라고 하죠. 요 작업반 1. 그지? 그럼 다른 작업반은 쇠를 뭐 만드는 반도 있고, 나무를 깎는 반도 있겠지. 그지? 어쨌든 여기서 같은 작업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요 스레드는 각각의 노예들. 알겠지? 스레드는 다시 연산을 수행하는 최소 단위로, 그치? 쉽게 얘기하면은 노예. 하나 스레드는 하나 명령어를 실행한다. 1스레드 1명령어. 그러니까 뭐 위에 막 다양한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뭐만 한다고? 그냥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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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우기 이거만 한다고. 그치? 자, 그다음 이렇게 GPU는 여러 스레드를 하나의 스레드 블록으로 묶어서 역시 또 관리를 하는데, 자, 스레드 블록이라고 하나 봐, 그치? 그럼 또 안에 이렇게 또 블록들로 나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스레드 블록 내 스레드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명령어를, 그치? 자, 이렇게 스레드 블록, 이렇게, 그치? 자, 동일한 명령어를 실행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 이 명령어가 GPU에 전달이 되면 디코딩 과정을 통해, 자, 그럼 다시, 오케이. 자, 이제 정보 처리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명령어가 어디에? GPU에 입력이 돼. 그치? 자, 그러면은 1번. 자, 2번 단계 뭐 하냐? 인코딩 과정을 거친대요. 디코딩. 다시 아까 인코딩 아까 그랬지. 자, 디코딩 과정을 거쳐. 그 다음에 이 명령어가 뭐 된다고? 해석이 된다.
그치? 자, 해석. 아니, 오늘 2번 단계를 하자. 다음에, 저 스케줄러는 이 명령어에 따라 스레드 블록을 각 연산 유닛에 분배를 해주는 거야. 그렇지. 이 유닛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작업반이. 그지? 그러면은, 야, 블록들, 너 1번 유닛가, 너 2번 유닛가, 이런 식으로 누가 해준다고? 이것을 스케줄러가. 그지? 자, 지금, 스레드 블록이라는 것을 각 어디에다가 연산 유닛에다가 분배해준다. 오늘 작업은 이거다. 자, 1반 너희 저기 가서 그지 나무 깎아라. 자, 2반 너는 저기 가서 그지 끼워라. 3반 너는 포장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역할들을 롤들을 분배를 해준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자, 이 명령어에 따라 각 블록들을 그치 이렇게 자, 연산 유닛에 분배하고 당연히 병렬 처리가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겠지. 그치? 기본적으로 병렬이야, 병렬. 자, 그다음 만약 연산량이 만약에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일부 연산 유닛은 다른 유닛의 연산이 끝날 때까지 대기 상태. 이것도 공장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포장반인데 앞에서 끼우는 작업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너무 포장반으로 넘어오는 게 한두 개밖에 없어. 물량이 너무 많아서 막 버거가지고 이렇게 막 헤매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반, 그치? 에서는 지금 뭐가 안 돼? 포장이 잘 안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빨리 아무도 다 끼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대기 상태가 좀 놓이게 되면은 약간 GPU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문제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가 좀 필요하다? 균등한 분배가 필요하다. 요거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일을 주더라도 좀 균등하게 줘라. 한쪽에 몰아서 주지 말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작업반에다가 우리가 지금 아까 그 끼우는 반에다가 2명 보내고 포장반에 10명 보내면 당연히 포장반에 할 게 없거든, 그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좀 분배를 균등하게 해야 돼. 어쨌든 분배가 균등하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4번 스레드 블록은 이제 병렬로 연산을 이제 실행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표현해볼까? 2번, 2번, 3번, 그리고 4번 이렇게 표현할게. 그래서 자 연산을 실행합니다. 스레드가 왜 우리 노예들. 자, 그 다음에 실행한 결과는 이제 GPU의 메모리에 그치 저장되더라는 거. 그치? 요게 5번이었네. 됐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 또는 스레드가 즉 GPU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이렇게 설명해줘. 필연적으로 하우일 수밖에 없어. 다만 아까 7강을 설명하고 하우 얘기 왜 안 했는데 우리 하우가 나올 줄 알고 계산을 할 줄 알고 그냥 적절히 계산 이지랄만 하고 끝났으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우리 뭐 넘어갈 필요가 좀 있었고 어쨌든 요즘은 좀 다르네, 그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고 있어. 자, 다음. 자, GPU는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칭화된 메모리 구조를 갖추고 있다. 아까 이 메모리에 저장을 한다 했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이어서 지금 이제 이 메모리 구조에 대한 얘기를 또 이어서 바로 붙여서 하네. 자, 메모리는 접근 속도, 용량, 사용 범위 등에 따라 이게 그럼 변수가 되겠고, 자, 그래서 전용 메모리, 그 다음에 공유 메모리, 그 다음에 레지스터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어쨌든 이 GPU가 사용하는 또 메모리에 종류해가지고 3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게 보자 전역 메모리, 그 다음에 공유 메모리, 레지스터 이게 3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보자. 전역 메모리부터. 이 친구는 모든 스레드가 그러니까 전부 뭐야 쓸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자, 그래서 대용량 저장 공간으로 다음 단계 연산이나 외부와의 공유를 위해 연산 실행 결과를 저장합니다. 다만 문장들은 항상 잘 봐라. 자, 접근 속도가 좀 느려. 왜? 이게 모든 스레드가 다 지금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오만 대만 놈들이 그치? 다 접근해야 돼. 모든 정보를 다 웬만한 대용량으로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다가가는 게 좀 느리다. 그래서 자 봐. 그래서 접근 속도가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산 중에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더라.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자 연산 후에 그치? 자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이 뭐 저장이 돼. 그치? 자, 연산 실행 결과를 저장하는 거잖아. 같이 연산 후 결과를, 연산 후 저장이라고 하자. 그런데, 자, 요놈 이제 모든 스레드가 접근 가능한 만큼, 그리고 대용량인 만큼, 연산 중에 갑자기 가서 뭔가 가져오기에는, 그치? 뭔가 좀 한계가 있다는 거야. 왜? 연산 중에는 속도가 너무 느려, 접근 속도. 그치? 그래서 적합하지가 않어. 라고. 얘는 대개는 연산 후에 이렇게 킵하는 용도로 많이 쓸 것 같네. 자, 다음 따라서 연산 중에는 개별 스레드만 사용할 수 있는 저장 수단. 나 요 문장 중요한 것 같다. 자, 연산 중에는 항상 우리가 only라고 표현하잖아. 그치? 자, 개별 스레드만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인 레지스터. 이 전용 메모리가 모든 스레드가 접근 가능한 거라면 얘는 특정 개별 스레드만의 개인 창고인 거야. 맞아? 쉽게 얘기하면 개인 창고. 위에는 자 전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망치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개인 창고 하면 제일 만만한 개인 창고 어디야? 주머니. 그지? 주머니에서 그지 뭐 본드 같은 거 낼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 그지 내 거. 얘는 뭐 연산 중에 그지 이렇게 우리가 뭐 망치 막 붙이는 작업한다 했을 때 그지 언제나 그냥 꺼내서 쓸 수 있다 이거야. 빠르게.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이런 간단한 그런 본드 말고 그래서 뭐 톱 같은 것도 주머니 넣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럼 이제 공용 창고, 큰 창고 가야 되거든. 그럴 때 또 거기서 가야 되니까 그지? 만드는 시간이 다시 낭비가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중에는 적합하지 않고 중에는 이런 지금 누가 개별 창고, 그지? 자기 개인 창고인 레지스터. 요런 작은 물론 용량은 좀 작겠지만 그지? 요게 또 효율적. 또는 같은 스레드 블록 내의 스레드들, 즉 우리 같은 반, 그지? 우리 그 붙이는 반, 포장하는 반 있었지, 그지? 자, 우리 붙이는 반이라고 했을 때, 자, 이 블록이 있었단 말이야. 이 같은 스레드 블록 내 스레드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누가 있었다고? 공유 메모리가, 그지? 그래서 같은 블록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또 나눠 쓰는 공유, 그지? 이런 것들은 연산 중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거든. 왜? 그 작업 반이니까 그치? 그 공간 내 어딘가에 가까이 있을 거 아니야. 적어도 내 주머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큰 창고, 공용 창고보다는 훨씬 더 정보 처리가 효율적일 거야. 그치? 그래서 연산 후 전역, 연산 중 공유 또는 레지스터. 그치? 자, 다만 이게 어쨌든 레지스터는 개인 창고 용량은 적지만 접근이 매우 빠르고 공유 메모리는 당연히 전용 메모리보다는 빠르지만 그지? 자, 이 뭐 용량은 전용 메모리도 조금 작겠지, 그지? 자, 그래서 여러 스레드 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그리고 자, 다만 같은 스레드 블록 내에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같은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경우, 자, 여기서 메모리 공간 물결 쳐봐. 그럼 이 메모리는 우리가 지금 크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 자, 이 셋 중에 저 메모리 공간에 포함이 될 수가 없는 친구 하나만 골라가. 동시에 접근이 안 되는 메모리는 딱 한 개밖에 없다. 크게. 레지스터. 왜? 얘는 동시 접근이 아니고 얘는 뭐야? 개인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동시에 같은 메모리 공간에 접근이라는 건 누구만 가능한 거야? 전용 메모리 또는 어디냐? 공유 메모리 얘기하는 거겠지. 물론 이건 또 다시 연산 후, 연산 중이라는 좀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동시에 같은 메모리 공간에 접근한다라는 말은 레지스터한테는 안 어울리는 말이라고. 이해되나? 얘는 개별 거니까. 같이 개인 거니까 이런 것들 계속 생각해줘야 돼. 어쨌든 충돌이 발생해. 충돌 P라고 하자. 그래서 병렬성 저하되어서 연산 지연되거나 처리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되지 않게끔 그지 효율적으로 이렇게 뭐 해줘야 돼. 막 하는 역할들 분배해줘야 되고 그지? 그다음에 접근 방식도 조정 잘해줘야 된다. 그게 GPU 연산 성능의 중요한 변수다. 라고 좀 보는 것 같군요. 그죠? 어쨌든 얘네들은 뭐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치? 적절한 분배 필요해. 자, 그 다음 한편 GPU는 동일한 명령어를
다수의 데이터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어. 자, 아까 이런 말. 동일 명령어 다수 데이터 일괄 적용 가능해. 그치? 그러면은, 자, 동일한 명령어가 아니야. 그러면은, 일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항상 내가 A면 B다는 not A면 not B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동일 명령 일괄 적용 가능하면. 동일 명령 아니면 일괄 적용이 안 돼? 일괄 적용 안 되면 GPU에 뭐, 메리트가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자, 뭐라고? 자, 분기문, 그리고 조건 판단.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지금 뭐, 이런 이제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거지. GPU의 성능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분기문이나 조건 판단이 뭔데? 자, 이 조건 판단부터 먼저 하네. 이런 것들이 나는 마음에 안 들고. 분기문 먼저 얘기해서 분기문부터 설명해 주는 게 맞거든. 그래서 수특이 감소하는 새끼 뚝배기 다 깨야 되네, 이거. 자, 이제 조건 판단은 특정 수치나 상태에 따라 연산의 흐름이 좀 다르게 결정이 돼. 그다음 분기문은 이러한 조건 판단에 따라 실행 경로를 분리하거나 연결하는 명령. 어쨌든 연산의 흐름이 다르다는 것부터가 지금 다른 연산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다른 연산이 이루어지면 지금 동일 연산 것이 단순 동일 반복의 이런 GPU의 특성이 상쇄돼 버린단 말이야. 당연히 이러니까 문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건 판단 그리고 분기문인데 여기서 근데 다만 보면 이제 이 조건 판단에 따라라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도 조건 판단이라는 것이 그치 분기문이라는 것을 그치 만들어서 유발해서 얘가 지금 뭐 한다고 그래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은 스레드마다 작업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지는 거예요. 처리하는 게. 이해되니? 그렇게 돼버리면은 얘는 또 뭐 그 사이에 봐봐 밑에 예컨대 어떤 것이 일정 기준보다 크면이 아니면은 B라 해라 그러면은 자 스레드마다 실행해야 될 작업이 달라져 그리고 GPU는 스레드를 블록 내 모든 스레드 작업 다시 GPU는 스레드 블록 내 모든 스레드가 동일 명령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누구는 A, 누구는 B 작업 이래 버리니까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멈춰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분기문이 삽입돼 버리면 일부 스레드는 다른 스레드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일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 병렬성이 손실. 여기서 말하는 병렬성이란 단순 동일한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빠르게 수행하는 것인데 그게 안 돼 버리잖아. 그렇지? 병렬성 상실 현상이 발생해. 그래서 GPU는 단순하고 반복적 연산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연산 경로가 자주 갈라지거나 복잡한 조건 판단이 요구되는 분기문, 즉 자 이런 상황들 있잖아, 그렇지? 분기문에서는 성능이 상당히 저하될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지? 다시 한 번 더. 그 이유는 지금 뭐라고? 동일한 명령어를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지금 조건 판단에 따른 분기문 발생해버리면은 한 놈이 스톱이 돼버려. 그지? 자,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문단은 좀 생략을 할게요. 요거는 그래서 최근에는 CPU와 GPU의 뭐 장점을 합쳐서 그치?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네. 그치? 그래서 고급 연산은 CPU가 하고, 그치? 단순 연산은 GPU가 해서 요 둘 다 이렇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 개발 중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9강에 요거는 사실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생명 이렇게 고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치?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그 인체 대사 그치? 와 관련해 가지고 살이 뭐 빠지고 찌고 하는 그런 원리예요. 잠깐만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강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9강은 우리 뭐 다이어트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신경 쓰는 친구들은 잘할 거고 뭐 생명 선택에서도 잘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일단 1문단 그래서
우리 에너지 대사는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사라는 말은 에너지를 얻고 사용하는 일체 행위를 다 포함이야. 그래서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는 대부분 음식물 섭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어쨌든 얻는 거는 섭취, 그치? 응. 자, 그러면 섭취를 통해서 체내에 유입된 음식물은 그대로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뭘 거칩니까? 소화 또 과정을 거친다. 그치? 그래서 체내 각 조직으로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공급된 에너지를 체내 각 조직에서 뭐 한다고? 사용하겠지. 그치? 그래서 음식물에 함유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각각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세포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뭐가? ATP라는 것으로, 그죠? 전환된 후에 필요한 조직에서 뭐 된다고? 사용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 여기 우리가 뭐 탄단지 나오는 거 탄수화물은 뭐로? 포도당, 그치? 단백질은 뭐 아미노산, 그치? 지방은 뭐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전환이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로 바로 사용되지 않은 탄수화물 일부는 뭐로 그래? 포도당, 그치? 형태로 간이나 근육, 항상 우리 이런 생명 지문들은 어디를 잘 봐야 돼? 이런 부위, 그지? 신체, 조직, 이런 것들 있잖아? 얘네들 장난을 많이 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캐치 좀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뭐 한다고 다시 ATP, 즉 뭐야? 에너지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뭐야?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 이게 뭐 다시 지방이, 그지? 뭐 굳어지고 뭐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섭취된 에너지와 인체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사실은 뭐 해야 돼? 그래, 비슷해야 돼. 균형을 좀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섭취한 에너지의 양이 소비되는 에너지 양보다 이렇게 많아버리면, 그리고 이 상태가 만약에 지속돼버리면 남는 에너지 아까 뭐라고? 그래, 포도당의 형태 막 이런 것들로 지금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근데 계속 지금 처먹은 게 더 많다 이거야. 그래 버리면 뭐 한다고? 에너지로 다시 못 쓰고 지방산으로 전환된다고. 제가 있으면 얘기했지만 그지. 그래서 지방세포 저장되니까 자꾸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심화되면 지방세포 크기가 우리가 왜 살이 찌는지 알겠네. 그래서 전환되고 세포에 저장되는데 계속 유지가 심화되면은 그 세포의 크기가 커진대요. 그러니까 자꾸 파일을 차지하고 오지 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배가 나오고 좀 무덕해지는. 그래서 지방산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체내 에너지 조절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비만을 비롯한 대사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쌤이 지지난주 저기 뭐 졸업한 애들이 이제 중간고사 끝났다고 대학교 가가지고 중간고사 끝났다가 뭐 보러 왔는데 내가 최근에 조금 아파서 살이 좀 빠졌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쌤 살을 왜 이렇게 많이 뺐냐고. 뭐 뺀 건 아니고 나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됐는데 하니까 전부 다 아니 씨발 아파서 빠졌는데 쌤 지금 모습이 죄송한데 지금 모습 보기가 더 좋아요 이치라다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래 내가 그동안 내 몸에 조금 소홀했나봐. 뭐 의도치 않게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뭐 요렇게 지금 살이 이제 찌고 또는 빠지는 이런 이제 원리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질문이구나.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 에너지의 그룹 대사라고 하자,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그치? 그렇게 되면은 자 뭐가 된다고? 얘네들이 그치 소화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거 다 스킵할게. ATP라는 지금 뭐가 된다? 에너지원이 된다, 그치? 그러면은 이제 각 체내 조직에 그치 가서 이게 뭐 된다고? 사용된다고, 맞아?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니까, 그래, 문제는, 자, 요런 지금 이제 이 섭취랑 사용이 어느 정도는 지금 뭐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섭취가 사용보다 그렇지 많은 이 상황이 지속되고, 심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얘네들이 그렇지. 자, 에너지가 되지 못한, 그치? 이것들이 지방산이 되어서.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크기가 커져버려.
그치? 그래서 각종 대사질환이 이렇게 유발되는 이런 상황들로 가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문단 읽기 전에 어떤 뭐 이제 내용이 필요하냐면 그래 이제 각각 우리가 먹었던 얘네들이지. 내가 따로 얘기를 안 했지. 얘네들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ATP가 되는데 이게 좀 궁금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자 한번 볼게 이 문단. 그래서 인체 내 에너지 불균형이 이 섭취한 음식물의 양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더라. 아,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자 대사 질환에 그치? 자, 첫 번째 케이스가 섭취 양이 너무 많았다면은 이건 지금 P2의 상황인데 음식물 양 말고 다른 방식으로 또 뭐가 그래 이게 지방이 그치? 자, 많이 생긴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체 에너지 소비는 기초 대사량, 음식물 소화 중에 우리 너희들 뭐 아침에 그지 공복 또는 뭐 굶다가 밥 먹으면 몸에 살짝 열나잖아요, 그지? 그 몸에서 일하는 거거든. 그래서 약간 생기가 돈다 이런 표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신체 활동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이중 기초 대사량 우리 사실 하루 종일 그치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어도 하루에 소비되는 사용 에너지 양입니다. 사용되는 양. 그래서 기초 대사량. 그래서 사실 살 뺄 때 이 기초 대사량이 낮은 사람은 일단 살을 빼는 게 우선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 이유가 기초 대사량이 그지 기본 하루에 그냥 숨 마셔도 빠져나가는 에너지인데 그게 원체 낮은 사람은 그지 조금만 이제 뭐 안 먹고 계속 기초 대사량이 낮은 사람이 안 먹고 이렇게 빼버리면 조금만 먹게 되면 다시 바로 쪄버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그지 우리 하루 전체의 60에서 그지 70%를 차지한다. 그래서 개인의 근육량과 대사육, 그래서 근육량, 우리 그 근력 운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달라진답니다. 어쨌든 이 기초대사량이 낮은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물을 섭취를 예를 들어서 기초대사량이 낮은 사람, 그다음에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이 있어. 자, 이런 사람이 있어. A, B. 그러면은 자 동일한 음식량을 그지 섭취를 했다라고 하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짬깨식으로 그지 자, 이 사람은 하루에 지금 기초 대사량이 1000kcal. 자, B라는 사람은 1800kcal라고 하자. 근데 처먹은 양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1500이라.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얘는 지금 뭐야? 그래 하루에 지금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것에 비해서 500을 더 처먹었다고. 얘는 지금 뭐야? 그래 하루에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것에 비해서 300을 덜 먹었으니까 그지? 오히려 지금 누가 그래 A라는 사람은 지금 500kcal를 좀 더 먹어서 그지? 찌게 되는 거지. 얘네가 지금 소비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네, 얘는 300이나 지금 이렇게 지금 뭐야? 먹고도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섭취량에 비해서 그렇지 기초대사량이 이렇게 너무 낮으면은 뭐 하자 봐라. 낮으면은 결국에는 에너지 과잉 상태로 이어질 수가 있다. 즉 에너지 과잉이란 체내 지금 뭐야 먹은 음식물에 그치 그 에너지가 남는다는 거. 그래서 동일 음식 섭취가 되더라도 에너지가 그치 몸에 더 많이 남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치 아까 위에 P1처럼 그치 결국 뭐야 섭취량이 좀 결국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방산이 됩니다. 자, 또한 지방 조직의 특성에서 그지 에너지 소비 차이를 만들 수가 있다. 지방 조직의 특성. 그래서 우리 요즘 뭐 백색 지방, 그 다음에 뭐 갈색 지방 이렇게 나오던데 P3라고 할게. 자, 그래서 백색 지방 세포는 에너지를 중성 지방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과잉 섭취는 이 지방 세포, 이 지방 백색 지방 세포의 에너지를 축적시킨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방세포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자 백색 지방세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좀 뭐 한다고 보니까 이 저장을 해. 그치? 그러니까 저장을 하니까 이게 지금 계속 그지 이 먹은 것이 더 많아져 버리면은 에너지가 계속 뭐 된다고 사이게 될 것이고, 그지? 여기 사이게 된 에너지가 결국 쓰이지 못하면은 지방산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반면에 갈색 지방세포는요,
이 추후의 노출, 너희들 약간 이게 추우면은 몸에서 이제 항상성, 즉 체온 유지 때문에 몸에서 열을 발산하게 된다. 아까 내가 열 발산 같은 것도 다 좀 뭐라고? 다 우리 몸이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칼로리 소모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 추위 노출되었을 때 활성화되어서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고, 이는 소비를, 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 그러니까 요거, 너희들 만약 혹시 살을 빼고 있다면, 또는 살을 뺄 마음이 있다면은, 밤에 조금 공기는 차갑게 하고, 매트 같은 거 껴서 몸은 따뜻하게, 공기는 차갑게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공기로 우리 드나드는 이게 에너지 양이 되게 많거든? 그때 차가운 공기가 좀 이제 약간 차가운 시원한 공기 정도 맞고 자면은 훨씬 더 지방이 빨리 탄다고 하더라고. 갈색 지방 같은 것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 영상 보는 새끼 마찬가지다. 혹시 살 뺄 일이 있다면은, 조금 차갑게, 대신에 이불은 꼭 덮고, 몸 따뜻하게, 호흡은 좀 차갑게 해야 돼. 어쨌든 간에 갈색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뭐 한다고? 결국에는 열을 발생한다는 말은 결국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사용하는 거야. 소비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 축적이 될 수가 없지. 그치? 에너지를 말 그대로 사용해버리니까 축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지금 백색 지방세포가 많다면은 이건 살이 찔 수밖에 없어. 이해되지? 자,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그래서 하지만 갈색 지방세포의 활성도가 낮으면 얘네가 지금 열심히 일을 못하면 그지 결국에는 에너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균형 유지에 어려움을 좀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활성을 잘 시켜줄 수 있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단락부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살과 관련된 세포들이 그지 이제 또 호르몬하고도 또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또 해요. 보자. 인체는 내부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인 항상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대사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항상성. 그래서 인체 내 에너지 소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에너지 소비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말 자체가 대사가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태야. 그렇지? 그래서 음식물 섭취 줄이고 소비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는데 이때 누가? 호르몬이 아주 중요한 역할. 그래서 최근에 그 연예인들 TV 기어 나와가지고 마흔자로, 위고비 이런 거 처맞고 그지 살 확 뺐다고 막 얘기하잖아, 그지? 얼마 전에 내가 좀 누구지? 좋아하는 가수 성시경, 최근에 음악 프로그램 MC 맡아가지고 2달인가 만에 거의 10몇, 20몇 킬로 뺐대. 그거 웬만한 이제 의지로는 안 되거든. 근데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보면은 이거 안 꽂았겠나? 그치, 주사인가 그러면 배인가 팔인가 막 꽂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때 호르몬을 분비를 좀 이렇게 하는 거야, 조절하는 거야, 걔네가. 자, 그래서 특히 뇌의 시상 하부는 체내 에너지 상태를 감지하고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해서 적절한 양의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몇 달 된 것 같은데, 빠니보틀? 또 이제 위고비인가 맞았다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맞으니까 자꾸 매스끄럽고, 어지럽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 이가. 결국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꾸 뇌에 또 세포 호르몬 같은 거 조절해가지고, 배가 안 고프게끔 이렇게 자꾸 하는 것도 이제 물질을 분비를 한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절해서 뭐 한다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렇지. 몸의 어떤 대사를 조절해서, 뭘 빼게 한단 말이야, 몸을. 자, 어쨌든, 근데 체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의 분비량이 늘어나게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 항상성과 관련해서 그렇지 이제 호르몬이 그래서 뇌시상하부와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체지방 증가, 지방세포 분비되는 렙틴의 분비량이 늘어나. 체지방 증가, 지방세포 분비되는 렙틴 분비량. 그리고 이제 이게 뇌시상하부 있잖아. 여기 작용해서 그만 처먹어라! 라고 하는 거야. 식욕 억제.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를 증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렙틴 농도가 높음에도 즉 렙틴이 많이 나와서 그만 처먹어라 했는데도 시상 하부가 여기 이제 뭐 하는 거야? 반응하지 않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식욕이나 이런 에너지 소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렙틴 저항성이 커진다는 표현이거든. 렙틴이 처먹지 말았는데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는 거니까 씨발 꺼져라 하고 그냥 계속 먹는 거야. 그래서 결국 식욕 억제 기능이 저하.
이는 자 에너지 섭취가 증가, 그다음 섭취 증가, 그다음에 소비는 감소, 결국 에너지 불균형 악화, P1. 이제 자, 그래서 이러한 저항성은 렙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누가 뇌의 시상하부, 즉 뇌의 하부 수용체에 감수성이 좀 저하되어서 뭐가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이제 자 몸이 대사가 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제 이 신호가 제대로 전달만 됐다면은 뭐가 그래 충분히 이게 이 신호가 전달돼서 그지 그만 먹으라 하면 그만 먹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뭐 미안한 얘기지만은 진짜 뭐 저기 요즘 많이 나오는 신기루 이런 것들 봐라. 이 신기루 보면 안 된대 영상. 되게 크잖아. 그지? 덩치 엄청 크다고. 나 풍장가 이것도 나 별로 안 좋아. 덩치 졸라 크다고. 계속 먹어.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 첫 번째 그래서 렙틴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자 어디에서 분비되는 자 이거 분비되는 잘 봐야 된다.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이라는 친구가 있대. 그렐린. 자,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증가해서 식욕을 촉진한다. 배가 이제 비었으니까, 그렇지? 야, 너 밥 먹어라! 라고 하는 친구의 식욕 촉진. 그리고 먹으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얘는? 그래, 배가 찼으니까 이제 공복이 아니잖아. 그치? 식후니까 감소하게 되는. 얘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이제 빠지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봐봐. 식사 후에도 그렐린 수치가 계속해서 뭐 한다고? 감소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감소하지 않아서 음식물의 과도한 섭취를 하더라. 그러니까 적당히 먹었으면 그렐린 나와가지고 감소해야 되거든 식욕. 그런데 식욕 감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렐린 수치. 자 이번에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그래 인슐린. 요 놈을 제 장난을 많이 치지. 위고비나 그 마온자로 같은 거지 이렇게 꽂아서 약물형 우리 그 다이어트 치료제들이 인슐린 조절을 해요. 인슐린이 우리가 사실 뭐 당뇨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렇지 뭐 분비 잘 안 돼가지고 인슐린 주사 입으로 인위적으로 꽂고 그랬던 건데 이게 원래 당뇨 치료제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고 위고비랑 마온자로가. 어쨌든 요즘 이제 다이어트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혈액에 분포하는 포도당 흡수를 촉진합니다. 포도당 흡수를 촉진.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 먹고 그지 에너지 안 됐던 것들이 포도당으로 지금 이렇게 저장되었다가 ATP로 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이런 포도당 흡수가 촉진이 안 돼가지고 그지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피가 끈적끈적 완전 지금 다 단맛 이게 그만 온몸을 돌면서 온갖 질병을 유발하는 거거든. 그래서 당뇨는 한번 걸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건데, 요즘은 마른 당뇨도 있대, 얘들아. 그러니까 당뇨라고 해서 다 그냥 뭐 단 거, 물론 뭐 단 거 많이 먹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뭐 20살 되고 이제 놀고 할 것 아닙니까? 적당히 처먹고 적당히 놀아야 돼. 너무 방치하면 돼, 문제는. 어쨌든, 혈액 속에 있는 것이 포도당 흡수를 촉진, 그리고 글리코젠 합성을 증가시켜서 혈당량을 낮춰준다고. 그런데 당뇨 환자들은 이게 지금 조절이 안 되는 거지.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꽂잖아. 어쨌든 여기서 봐봐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리면 그치? 인슐린 저항이 생기면 그리고 당대사가 원활하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온몸에 그치 질병이 생겨버려. 그치? 당이 우리가 요즘 혈당 스파이크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당이 그치? 확 높아졌다 확 낮아지는 이런 것들인데 인슐린 저항성이 지금 발생해버리면 그런 것조차 안 돼요.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지방 축적이 촉진이 돼버린다. 자, 그래서 어쨌든 포도당들이 그치 결국 뭐가 된다고 흡수가 안 돼버리니까 그치 지방세포는 또 만나버리면 또 이제 지방산으로 바뀌어버리면서 다 이제 살이 쪄버려. 자, 그러면 정리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호르몬 항상성 관련해서 그치 우리 뇌의시상 하부 관여를 했고, 자, 특히 지금 이제, 자, 4가지 친구가 나왔거든. 자, 그 첫 번째, 어디에서? 자, 지방세포에서 분비됐던 렙틴이란 친구. 그치? 자, 얘는 식욕을 억제. 그치? 그 다음에, 자, 소비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자 렙틴 농도가 높음에도 이 시상 하부에서
렙틴 저항성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치? 이런 식욕 억제나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이 패턴이 그치?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 위에서 분비되었던 그렐린. 자, 그렐린도 어쨌든 간에 자, 공복의 식욕을 높여주고, 식후에는 그치? 이런 식욕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였단 말이야. 그런데 얘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자, 식후에도 그렐린, 그치? 감소하지 않더라는 거야. 아니, 그래, 감소하지 않으니까 식욕은 계속 생기는 거지. 계속 먹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 그래서, 뉴키즈나 이런 데 나온 이 가정의학과인가? 이제 내분비과인가? 아저씨 나와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세요라니까 딱 이런 얘기 하잖아. 알고 계시잖아요? 이지랄 하거든. 결국 뭐겠어? 먹어서 그런 거야, 먹어서. 맞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췌장에서, 그치? 분비됐던 인슐린. 글루카곤 하면 더 나을 텐데, 이거까지 할까? 자, 이거 하고 하자. 자, 그래서 이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자, 혈액 속에 포도당을 흡수하는 것을 그치? 촉진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여기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이 고장이 나버리면 뭐가 돼버린다고? 결국에는 자 이렇게 지금 뭐가 지방 축적이 촉진, 그지? 당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다른 어떤 질병들도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당뇨 합병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지? 무서워요. 자, 당뇨는 한번 걸려버리면 이거 평생 풀 때까지 조절이 안 된대. 잘해야 돼. 자, 한 개 더 있었다. 미안하다. 이거까지 하고 왔다. 자, 어쨌든 혈당량이 낮을 때는 췌장에서 글루카곤이라는 친구가 분비되어서 간에서 이 글루코젠이라는 친구가 글루코겐이라고도 우리가 하잖아. 그래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어서 혈중으로 배출, 즉 이제 얘는 피 속으로 가도록 하는 거야, 당이. 그래서 혈당량이 어쨌든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낮을 때니까 췌장에서 글루카곤이 그치? 자, 이 글루코젠 포도당 만들어 가지고 피에다가 넣어준단 말이지, 낮을 때. 어쨌든 자, 얘도 지금 보면은 글루카곤 췌장에서 얘는 평소 지금 자 혈당이 지금 낮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자 글루카곤이 이 간이라는 부위에서 글루카젠을 그치? 글루코겐이지. 놈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다시 혈액 속으로 집어넣어 주니까 혈당이 그치? 안정적이게 된단 말이야. 왜? 낮은 상태니까 그치? 다시 높여줘야 될 것 아니야. 어느 정도 정상 수준으로. 그래서 어쨌든 우리 또 이제 간 기능도 좀 중요해요, 사실은. 그치? 자, 그래서 간에서 이렇게 글루코겐 이제 포도당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가끔 이거는 여러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 몰라야 돼. 가끔 술을 많이 먹은 다음날 저혈당이 와. 왜 그럴까? 간에서 알코올 해독하느라 당을 못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혈당 와가지고 술 과음하면은 쌤이 가끔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식은땀이 막 나고 손발이 막 떨리고 막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막 당이 떨어져. 술 너희들 적당히 처먹어야 되겠지 나중에.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인데, 사실 요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내가 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조절을 잘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라서 이건 뭐 사실 의사생들이나 할 법한 얘기 같은데 마지막 단락은 필요 없고. 그래서 인체의 에너지 균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회복을 위해 그래 생활 습관 변경, 환경 조절 등의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운동 등의 신체 활동은 단기적으로는 총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고 봐봐. 그래서 일단 내가 오늘 그치 자 먹은 거에 비해서 이게 다이어트 요즘 뭐
쇼츠나 이런 데서 뭐 보면은 그지 또 전문의들 나와가지고 뭐 요즘 무슨 뭐 영양제를 먹으면 붙이면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보다는 일단 내가 지금 오늘 먹은 것보다는 순량이 일단 많아야 돼 기본적으로. 이거는 나도 뭐 운동 뭐 본격적으로 해본 적 없고 하지만은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 아닐까? 아니 어떻게 처먹은 게 더 많은데 사용량보다 살 빠지기를 원하노? 안 그래? 맞아. 그러니까 총 에너지 소비량을 늘려. 근데 여러분들은요 지금 너무 과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충분히 운동하는 것,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칼로리 소비가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앉아서 공부하는 거, 다만 중간중간 스트레칭 같은 거 잘해주면 돼. 알겠지? 운동은 수능 끝나고 대입 딱 끝나고 그지 1, 2월쯤부터 해도 돼. 자, 그 다음 장기적으로는 근육량을 증가시켜서 소비 기반을 확대. 아까 내가 여기서 말한 근육량은 뭐를 높이는 거? 기초대사량 높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기초대사량 높아지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0을 쓰는 몸이 됐어. 그러니까 하루에 1,800 이렇게 먹어도 된단 말이야. 그지? 치킨 한 마리가 뭐 1,000칼로리 이렇게 된다며. 그지? 한 마리 먹어도 된다고. 또는 2,000까지 뭐 이제 됐으니까 두 마리 먹어도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기초대사량이 뭐 1,000밖에 안 되는데. 낮에 치킨 처먹고 저녁에 피자 처먹고 어떻게 빠지냐. 응? 다음. 그리고 음식물 섭취량 조절 당연히. 다음에 규칙적인 섭취 속도 조절 등은 또 호르몬의 이상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대사, 호르몬 대사를 이렇게 좀 정상화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또 수면 부족은 그렐린 증가, 렙틴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렐린은 증가하면 식욕이 막 커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렙틴 감소한다. 지금 식욕이 지금 뭐 되는 건데 렙틴은 식욕 억제해 주는 건데 그렇지? 렙틴이 감소하면 식욕이 뭐야? 늘어난다는 뜻이지. 그래서 결국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도 그렇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한 적정한 추위 노출로 갈색 지방세포의 작용을 촉진해서 에너지 소비를 늘릴 수도 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호흡은 조금 차갑게 그치? 몸은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다시 백색 지방세포가 이게 좀 보니까 약간 갈색 그치? 그래서 이제 이 갈색보다 좀 연한 베이지 지방세포로 전환될 수 있음이 알려졌대요. 그래서 요놈 이제 축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이 전환이 또 모두가 가능하다가 베이지. 그러니까 갈색보다는 그지 약간 연하지만 어쨌든 간에 축적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베이지로의 전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이제 새로운 방법 주목받고 있고. 이처럼 에너지 항상성은 다수의 생리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유지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굶어서 빼는 것들. 그치?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패턴들을 좀 이제 호르몬의 대사의 과정들을 고려해가면서 빼줄 필요가 있다. 요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쌤이 봤을 때는 요즘 이제 이 출제 패턴에서는 이런 생명, 이런 이제 이 세포 호르몬 이런 얘기는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교육청 기출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은 평가원 기출에서는 쌤이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아까 수업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은 5월 7일 목요일에 있을 5월 모의고사 대비해서 평가원 지문 중에서 문학과 독서 지문 몇 개 가져와가지고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는 시간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모의고사식에 더 접근을 다시 이제 불러일으켜보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할게.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